자, 오늘의 원픽, 저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그 희한한 더불어민주당의 희한한 입법에 대해서 두 개를 원픽을 준비해 왔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계엄하고 또 탄핵 정국 또 대선 정국에 오면서 국회가 입법 활동을 아직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혀 예측 못하는, 그러니까 언론의 감시 기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감시 기능이 관심이 저하됐을 때 희한한 법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정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아동 사망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자라는 그러한 법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희한한 규정이, 아마 이거 맘카페나 네티즌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희한한 규정이 비밀 누설의 금지라 그래서 아동 사망이나 조사, 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희한한 게 이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에 있거든요. 또 군사기밀 관련된 거는 군사법에 있고, 그런데 아동 사망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검토한 거, 심지어 검토한 업무를 했던 사람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 법이 왜 좀 심각하냐면, 사실 작년에 잠깐 한 이틀 정도 이슈가 됐다가 다른 이슈에 묻힌 사례가 있었는데, 어떠한 그 간호사가 본인이 산부인과에서 낳았던 아기가 출생신고가 잘 됐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된 거야. 그 아기가 사라진 거야. 뭐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국에 이제 그 석박사들한테 물어보고 살펴보니까 병원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게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떠한 부모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을 한 아이의 수와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거의 뭐 10,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 한 10,000명 이상에 되는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해서 한참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아동 사망에 대한 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비밀을 누설을 하지 않는 것은 저거는 어떠한 의미인가, 또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희한한 법이 하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법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학병원 이사회 관련된 나왔습니다. 자, 이 법이 뭐냐면 국립대학병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마 이거는 그 개정안인 건데, 각 국립대학병원, 뭐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뭐 병원 있잖아요. 경북대, 경상대 뭐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보통 10명,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 법에는. 근데 그 이사회를 20명으로 확 늘리고, 그리고 그 20명에서 저기 조항에 보시면 새로 신설된 조항에 제가 형광펜을 칠한 건데, 뭐 노조는 그렇다 치고 넘어갈게요. 대통령이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대통령이 정하는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그러니까 국립대 대학병원 이사회에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위원회를 만들면서 왜 원자력위원회에 기술자나 혹은 과학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시민단체가 들어가냐 이런 얘기도 있던 것처럼,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약간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각종 이사회는, 제가 법을 좀 잘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 법이 올해 2월달에 나온 법입니다. 김윤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 좀 희한한 게 작년에 의대 정원수,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연 4,500명을 의사를 뽑아야 된다. 연 5,000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주장을 쏙 안 해요. 이런 분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낸 법인데, 시민단체가 그 병원 이사회에 관여를 하는 거, 저게 단순히 출석 수당을 받으러 오던가 혹은 아니면 뭐 무슨 이권을 개입하러 온 것인지, 왜 저런 각종 공기업 공단
다 시민단체를 늘려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게 이제 단순히 보면은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좀 반영해보자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지만 그 겉으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인 거고요. 그 between in the line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함의가 무엇이냐? 시민단체의 생태계를 보존해주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네. 시민단체가 지금 사실은 박원순 전 이제 서울시장에 의해서 3년 동안 서울시를 재임하면서 서울에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종 사업을 사실 분할하듯이 해가지고 그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시민단체들을 어떻게 공공기관의 이사로 앉히는 거는 시민단체를 키워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네. 보훈으로 농공행사. 그렇죠. 농공행사의 네. 어떤 자리용으로 만든 목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네. 국립대병원에 한정돼 있는데 국가가 공공기관이 뭐 한 300개 정도 되고 뭐 엄청 많은데 그 공공기관에 모두 시민단체 수장들이나 시민단체 관련자를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야 너네 추천해 줄 테니까 우리 선거를 도와라 이런 일종의 모종의 선거 관련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요. 좀 약간 그래요. 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가 뭐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건 아닌데 아니 병원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경영학적 지식이나 의료보건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게 정말 좀 우리나라의 발전을 좀 더 저해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병원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대학병원이 총 한 40여 개 됩니다. 40여 개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대학병원의 이사를 이제 시민단체로 앉히겠다. 근데 물론 이제 대학병원이 국립대로 이제 한정하겠죠. 왜냐하면 일반 사립대 대학병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민간의 어떤 그 자율성에 굉장히 상당히 깊게 침범하는 이제 이런 관여 간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민단체를 꼽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방금 여기서 보면 그 지금 현재 대학병원은 상임위가 어딘지 아시죠? 교육입니다. 그렇죠. 교육입니다. 예. 여러분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통 이제 보건복지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있는 부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위 소속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시면 바로 밑에 아래죠. 교육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걸 안 놓치려고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펼쳤던 겁니다.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로 넘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 처리되는 거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제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고요. 또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저런 법안이 마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9번 있지 않습니까? 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랬는데 환자 단체라는 게 저게 가능한가요? 그 법정 단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면 환자고 나으면 환자가 아닌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 단체라는 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전국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환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감기 걸려도 환자인지 암이 1기도 환자인지 암이 4기야 환자인지 4기라 그러면 곧 사망할 수도 있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실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이상하게 좀 보이는 그런 좀 구멍이 많은 좀 법안 같습니다. 다들 이제 국가의 예산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좀 먹어가는 그러한 좀 미비한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2월달에 발의를 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또 감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뽑은 이제 원피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냈던 그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뽑은 거는요.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자, 먼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이거는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밑에 기사를 한번 보시죠. 카리나죠. 에스파에 있는 가수, 에스파 소속의 가수인데 사진에 땡땡땡 하면서 네. 댓글단 이재명 아들 벌금 500만 원 확정. 네. 근데 이게 500만 원이라는 게 언제 확정됐냐면요. 이게 최근이 아닙니다. 작년 10월이래요. 작년 네. 10월 말에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를 당사자인 이재명 아들이 항고를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반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요. 저게 이제 500만 벌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벌금 500만 원 의미가 있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변호사니까 잘 아시네. 네. 저게 보통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거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500만 원 엄청 큰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금 500만 원인데 이게 단순히 500만 원 의미가 지금 저렇게 성희롱 발언한 거 이거 하나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뭐가 있느냐? 바로 그게 있습니다. 저기 상습 도박. 상습 도박도 포함돼 가지고 총 500만 원 벌금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그거 얘기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사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봤을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하고 떨어지고 선거에 2번 떨어졌을 거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을 초등학교부터 봤을 거란 말입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쳤을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인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을 거예요. 성남시장 시절 거쳤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거쳤었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의 아들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 아들이 했던 행보가 어떤 거죠? 대학 이제 삼수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대학생 신분으로서 무려 수백 개의 음란 문자를 이제 올렸고요. 그리고 상습 도박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습 도박을 무려 3년 정도 상습 도박을 했다는 거. 만약에 이런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면 시장의 아들, 도지사의 아들, 대표의 아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아들이 되겠죠. 네.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고를 칠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시. 자, 이겁니다. 이 이제 법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이 된 건데 사건 번호가 보이죠. 그리고 접수된 날이 2024년 6월 17일입니다. 대표 피고인이 이동훈이죠. 아들이고요. 재판부가 블러블러블러 나와 있습니다. 형사 32단독이고요. 약식 명령일이 작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사건명 나오죠. 상습 도박 등입니다. 네. 자, 이 상습 도박 이것도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이게 규모가 크던데요. 2억이 넘어요. 네, 난 이게 2억. 너무 이상해. 700회에 걸쳐서 2억. 네. 700회 거쳐서 2억인데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1억 모으는데 저는 한 4년 정도 5년 걸린 것 같거든요. 현금 1억을 제가 적금을 들어서 모았는데 저 신분이 과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지 아니면 학생 신분이었는지, 학생 신분이라서 무슨 다른 일을 했다, 뭐 아르바이트 했다든가 뭐 가위를 했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저 3년 동안 어떻게 2억 3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도박 자금을 만들었는지 이건 너무 의문스러워요. 네. 이게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3년 동안 저만큼의 그러게요. 금액을 네. 받는다. 네. 이거는 만약에 부모가 줬다고 하면 이건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증여세를 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모한테 받은 돈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혹시 아버지가 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이나 주변에 높은 관직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들 보면서 쌈짓돈 주듯이 아들 오랜만이야 요즘 고생 많지 밥 좀 먹고 다녀 그러면서 용돈을 주듯이 했던 거 네. 그를 모아서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2억 3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자 아들의 재산을 그 공개를 보면 한 300만 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비슷한 재산인 것 같아요. 300만 원대의 재산을 300만 원 총 재산이 아들의 그 300만 원 정도인데 도박을 그 700번 왔다 갔다 그러면서 롤링 금액일 수도 있어요. 롤링이라 그래가지고 뭐 넣고 빼고 뭐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한 2억에 상당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입수한 지금 자료,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 이 자료에 보면 그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제가 지금 방금 받아봤거든요. 예, 제가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준비됐어요? 그거 자, 올릴 그다음 거예요? 화면 올려주세요. 그거 그다음 화면 그걸 올릴 올려주세요. 자, 범죄 이걸 일람표입니다. 올리시는구나. 범죄 일람표. 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사건번호 말씀드렸죠. 그 공소장에 있는 범죄 일람표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국회에 제출된 자료라 그러는데요. 2019년 6월 23일에 제가 참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난 단지 너의 땡땡을 원해라고 이제 말을 한 내용이 범죄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밑에 내려가면요. 저분 친구랑 같이 오면 뭐 저렇게 땡땡땡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참 제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다 이제 내용이 이제 보일 보이시죠? 겁니다. 네, 예. 네. 소리도 장난 아닐 것 같으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밑에 내려가 저기 보시면 이제 어제 말한 그 TV 토론에서 발언한 게 저 4번이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자가 말한 게. 그렇죠. 예, 저 얘기가 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었고 이준석 후보가 이 이제 판결문 이제 공소장 내용을 이준석 후보 입수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네. 어제 내가 말한 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빨리 망설이지 네. 말고 사과를 해라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과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전에 욕설 네. 파물이 쓰지 않습니까?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었었는데 과연 이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참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욕설이라든가 음담 패설을 저렇게 세게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저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 하면 저 아이디 저거 내가 쓴 글 아니다라고 하면 정실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그렇죠. 다퉈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정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쓴 글을 인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저는 저기에 날짜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날짜. 저 날짜가 2021년 10월 달이에요. 그럼 뭐냐? 2022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2021년 10월 달에는 민주당 경선이 이미 종료되고 그 아마 그 경선 바로 직후일 경우인 것인데 네. 그러면 본인의 아빠가 나의 아빠가 대통령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아빠가 그때는 또 심지어 여당이었어요. 그렇네요. 여당 문재인 정권이 끝물이었기 때문에 내 아빠가 여당 대통령 후보자가 그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런 글을 쓴다는 게 저게 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고 방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드란텍이라는 이제 네티즌께서 댓글 올려주셨는데 부전자전이네. 이 말이 진짜 딱 들을 맞는 말이에요. 왜? 예.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욕설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오면 이게 평상시에 쓰지 않으면은 네. 저렇게 거침없이 뭐랄까 뭐 찰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저렇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서 욕설을 할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걸 아마 들어본 것 같아. 그 자식이 듣고 예. 그거를 막 배워서 했다 그러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거 중에 그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는 네. 어제 TV 토론회 끝나고 저게 사실관계가 확정이라는 게 다 이제 얘기가 되고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재명은 그래도 친자 확인할 필요는 없겠네요. 뭐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 맞아. 아버지랑 자식이 똑같다. 친자 확인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준석 후보자가 어제 저 발언을 권영국 후보자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저것은 이준석 후보자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이 논란이 물론 저렇게 발언을 정확히 공개된 거는 이번 대선이 처음이지만 이미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논란이 지난번 대선에 이미 있었어가지고 이걸 내가 다시 리바이벌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권영국 후보자에게 질문한 게 자꾸 본인을 여성 혐오자 무슨 갈라치기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 이 내용 다 차치하고 사실 저도 어제 방송 볼 때 이준석 후보자가 무슨 젓가락 이런 얘기 할 때 이재명의 아들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저도 얘기를 사실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저도 저는 모르고 몰랐어요. 그냥 뭐 젓가락 뭐 어쩌고 뭐 여성 성기력길래 저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도 권영국 후보자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고 그게 더 놀랐던 거죠. 당연히 여성 혐오 발언이고 당연히 그러한 발언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저거는 대답 안 하죠 라고 보니까 뭔가 권영국 후보자는 그 감각이 있었던 거죠. 이거 이재명이 한 건가? 이재명 아들이 한 건가? 이런 감각이 이재명 있잖아요. 눈치를 봤다는 게 눈치를 본 것처럼. 그런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자는 이재명에 대한 가족을 뭐 다 돌려까겠다라기보다는 이거 그 페미니스트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뭐 동성애도 옹호하고 막 이러한 각종
극진보적인 사고 방식의 그러한 민낯을 내가 까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다음도 화면 더 있는데요. 오늘 지금 충격적인 게 많이 나오네요. 더 보면은 오늘? 이게 이제 이런 반응이 사실 우리 이제 패널들만의 반응이 아니에요. 네. 이 기사를 보고 좀 화면 확대 조금 부탁합니다. 제가 아이디는 다 이제 비실명 처리했는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 본인은 전과 사범의 재판 중지, 부인은 해경 김씨, 해경궁 김씨. 해경궁 김씨 조카는 살인, 아들은 도박,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땡 매매 이게 나라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평했는데 저게 가장 그 좋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제 누를 손가락 모양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받은 게 매니에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게 4,300개를 받으셨네요. 그죠. 저게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네. 글이고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제보자를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 자, 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은요. 저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과의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해명하거나 그렇죠. 반박을 해라. 네. 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을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차라리 어제 이재명 후보자는 거기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먼저 밝히는 게 본인의 아들이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다. 벌금을 납부를 했고 다시는 그러한 일탈을 하지 않도록 내가 아빠로서 열심히 감시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해야 국민 여러분께 그렇죠. 사죄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뭐 그렇게 말씀 이준석 후보가 더 묻지를 못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다음 글 보면요. 사회가 이상하다니까 성희롱 한 사람 지적했더니 지적한 사람 보고 혐오하지 말래.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아마 인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어저께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지적이 오늘 이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준석 후보 얘기가 맞네. 그걸로 인해서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을 받았으니까 처벌받았으니까 그 말이 맞네라는 이제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여성 단체들은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고 기자회견 왜 안 하느냐. 네. 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성 단체라는 분이 단체라는 곳에서 오늘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 좀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네. 상황입니다. 제가 또 이준석 후보를 고발한 다른 분의 그 고발 보도 자료를 봤는데 네네네. 그게 세 가지 뭐 후보자 네. 비방죄와 네. 무슨 뭐 모욕죄 이런 건데 네. 요건을 따져도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어. 왜냐하면 만약에 이준석 후보자가 그 네.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당신의 아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한가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네. 비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저희도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한 얘기인지도 전혀 몰랐고 그냥 권영국 후보자한테 일반적인 이러한 문구가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런 죄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다 특정하지 않고 물어봤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방송국 두 곳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도 안 하고 침묵하겠구만. 여러분 오늘 저기 방송 혹시 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이거 다른 방송 준비하러 못 봤는데 혹시 저 두 방송사의 방송 보신 분들 이거 관련돼서 보도가 된 게 있는지 없는지 좀 누가 보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몇 개 있었는데 아까 그 이재명 아들이 한 발언 중에서 네. 그 몇 가지 단어는 지우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 벌금 500이 나왔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이준석이 한 말이 이재명 아들이 한 말로 인용한 거고 그게 벌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명확해져야 되고요. 그렇죠. 어제 밤에 토론회 끝나고 밤에 네. 누워서 한 새벽 1시 반까지 네. 각종 커뮤니티를 다 봤습니다. 아하. 특히 제가 역시 부지런한 우리 강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 커뮤니티까지 다 살펴봤어요. 오, 거기 침투를 했어요? 아니면 아니면은 침투가 아니라 침투. 본쪽 보는 거죠. 바로 나와요? 제가 회원가입은 네. 못하고 네네네. 이 글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게 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흔들리냐면,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많은 개딸, 소친 개딸이라고 네, 하는 네. 개혁의 딸,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 그러한 그룹에서 특히 네. 맘카페나 이런 데서도 네. 아니 이거 이재명 아들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그걸 물으면 그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렇지. 그런 거 묻지조차 마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묻기만 하는데 왜 나에게 묻지조차 못하게 하냐. 그렇지. 어제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공소장이 공개가 됐으니 공개됐으니까. 이제 그런 논란은 종결됐죠. 종결됐네요. 예, 네, 확인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것이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 안 됩니다. 네. 아까 말한 상습 도박 자금 네. 2억 3천만 원
이건 분명히 이건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어디서 저 돈이 나왔느냐, 그리고 부모님이 줬다 그러면 증여세 내느냐 이런 것을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것도 누가 고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조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부정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네. 그거 돌려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한테 시장이나 어떤 도지사라든가 그분에게 사실상 그분을 바라보고 뇌물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면요. 바로 문다혜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문다혜한테 경제 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아들이 어떤 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다.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그 아들한테 그냥 중요한 것이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없죠. 어렵죠.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인허가권이라든가 또 행정명령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하면은 직접 뇌물죄로도 같이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간 소설 한번 써볼까요?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재밌죠. 네네. 이재명, 성남 마피아, 도박장 사이트, 아들 요거까지 소설 가다 보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청년분들은 저도 그렇고 제가 도박장 사이트 사건은 엄청 많이 합니다. 국선으로도 많이 하고 사선으로도 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은근히 막 복잡해요. 막 계좌번호 돈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이재명 주변에 성남 마피아 조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조폭들이 다 그런 도박장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 권력자의 아들에게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권력자의 아들에게 접근을 해서 뭘 주냐? 픽을 줍니다. 픽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반 도박은 뭐 타짜에 보면 손기술 쓰기도 하는데 그 무슨 이제 코인 같은 거죠. 네, 플라스틱 코인. 네, 칩. 아니, 그러니까 속임수를 말하는 건데 온라인 도박은 그러니까 경마는 뭐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축구나 경마로 치면 서로 속임수 있잖아요. 네. 승부 조작. 네. 근데 온라인 도박장 사이트는 그 도박장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이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홀짝이나 뭐 이런 걸 마음대로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픽이라는 걸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미리 픽을 줘가지고 야 이거는 다음에는 홀짝이니까 100만 원 넣어봐. 그럼 너 이걸로 500만 원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학교의 일진들 뭐 이러한 사람들을 조폭들이 잡아서 픽을 뿌려가지고 일단은 돈 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싹 쓰리를 하는 건데 이러한 범죄가 많은 건데 혹시나 성남 마피아나 도박장 사이트를 운영하면 그런 관련이 있나 한번 소설 한번 써봤고요. 그냥 소설입니다. 야, 소설이 영화 같고 소설 같고 한 게 영화 그 아수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지금 지금 거의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그 비교한 영상도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소설이 소설인지 아니면 실화를 그대로 온 게 다큐인지 네. 정말 사뭇 궁금해집니다. 네. 자 우리 네. 다음 드럼통 드럼통 넘어가 볼까요? 이게 한 게 드럼통 같은데 드럼통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럼통 시리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